안녕하세요. 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서출판 당동월에서 출간한 미상님의 인연입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나가고 꿈처럼 다가온 그 해의 봄. 시리도록 아름다운 동화의 일기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낭독은 가슴 절절한 강옥과 동화의 이야기를 부분 발췌하여 낭독하였습니다. 인연, 미상, 풀잎 사랑. 오가, 동화 좀 데리고 오겠니? 예. 언제나 대답이 명랑한 강옥은 오늘따라 더욱 유쾌한 대답을 뒤로 던지고 활짝 열린 대문 밖으로 달려나간다. 오늘 장에 다녀오신 어머니의 표정을 미루어 볼 때 틀림없이 무슨 선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옥은 어른 걸음으로 한 200여 보 떨어진 곳에 있는 기와를 얹은 돌담장에 월계꽃 넝쿨이 늘어지고 커다란 벽오동 두 그루가 기와 지붕 위로 장하게 서 있어 운치와 위엄이 있는 집으로 내달았다. 동아야! 5걸음을 올라야 하는 돌계단을 단 2걸음으로 뛰어올라 대문 안으로 들어선 강옥은 마침 안마당에서 혼자 소꿉놀이를 하고 있던 동아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손을 잡아 끌고 나간다. 우리 어머니가 너 부르셔. 내 선물 사가지고 오셨나 봐. 빨리 가자. 응, 오빠. 급하게 동아를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대청에 나섰던 동아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물어볼 틈도 없이 손을 잡고 뛰어나가는 둘을 보며 저런 저렇게들 급해서야 지그시 미소를 짓는다. 아주머니, 저 부르셨어요? 그래, 우리 장내 며느리 보고 싶어서 불렀지. 동아가 오늘은 더 예쁘구나. 내가 오늘 읍내 장에 가서 동아 선물과 오기 선물을 사가지고 왔단다. 야, 새 운동화다. 그래, 오기는 까만 운동화, 동화는 빨간 운동화. 자, 신어보거라. 엄마, 딱 맞아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래, 동화는 발이 예쁘니까 운동화가 앙증맞게 잘 맞는구나. 가서 엄마에게 자랑하고 마당에 나가서 뛰어놀아라. 다음 날 아침, 새벽부터 설쳐대던 강옥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일어서서 낡고 닳아 떨어져 이곳저곳을 꿰맨 통가죽 가방을 둘러매고 새 운동화를 신은 발을 탁탁 몇 번 구른 다음 버릇처럼 오른쪽 어깨를 으쓱 추스르고 동아의 집으로 달려간다. 동아야, 학교에 가자. 응, 오빠. 금방 나갈게. 항상 그랬듯이 강옥은 동아의 손을 꼭 잡고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7월 중순의 날씨답지 않게 바람도 선선한 시골길을 서로 잡은 손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새 운동화를 신은 발걸음을 쑥쑥 내딛고 귀여운 꼴불견으로 노래를 부르며 산모퉁이를 돌고 논밭 사이로 이어진 5리가 넘는 시골길을 걸어 학교에 도착했다. 강옥은 동아를 먼저 교실로 들여보내며 너 새 운동화 신발장에 두지 마. 다른 애들이 신어보면 때 묻어. 응, 알았어. 오전 수업의 종료를 알리는 반가운 종소리가 너른들의 초록 물결 위로 퍼져나간다. 언제나 이 시간이면 오전 수업만 하는 동아는 4학년 1반으로 강옥을 찾아와 도시락을 같이 먹고 운동장에서 혼자 사방치기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면서 오후에 2시간을 더 수업하는 강옥을 기다렸다가 같이 하교를 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동아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 강옥은 펼쳐놓은 도시락을 다시 덮어놓고 동아를 찾아가려고 교실을 막 나서다가 문 밖에서 울면서 서 있는 동아를 본다.
동아야, 왜 울어? 오빠, 금순이가 내 새 운동화 훔쳐갔어. 달라고 해도 자기 거라면서 주지 않아. 2학년 2반의 금순이? 울지 마. 내가 곧 꼭 찾아줄게. 강옥은 동아를 데리고 2학년 2반으로 가서 무언가 불안한 표정으로 꼼짝도 안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금순이에게 너 동아 운동화 왜 훔쳐갔어? 빨리 내놔. 싫어. 강옥이 너 우리 오빠한테 이를 거야. 울며 뛰쳐나간 금순이가 잠시 후 성이 잔뜩 나서 얼굴이 하얗게 굳은 제 오빠 경재를 데리고 왔다. 야 임마, 왜 금순이 때려서 울렸어? 때리지 않았어. 금순이가 동아 운동화를 훔쳐갔단 말이야. 달라고 하니까 괜히 혼자 울고 뛰어나갔어. 뭐? 훔쳐가? 그러면 금순이가 도둑이란 말이야? 너 이 자식 육성회장 아들이면 다야? 경재가 주먹을 높이 들어 때릴 듯 강옥을 위협하자 강옥도 물러서지 않고 다가선다. 남의 운동화 훔쳐가면 도둑 아니야? 아주 조그만 놈이 덤벼. 그래, 덤빈다. 누구든지 동화 울리는 놈은 용서 못하겠어.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린 경재가 강옥의 뺨을 세게 때리자 강옥은 망설이지 않고 머리로 경재의 얼굴을 들이받는다. 얼떨결에 머리를 받쳐 입술이 터진 경재는 입에서 줄줄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받아보고는 강옥의 얼굴에 주먹을 던진다. 이에 지지 않으려는 강옥은 양팔을 휘돌리면서 덤볐지만 몸집도 크고 2살이나 많은 경재에게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아 얻어맞기만 하고 옆에서 보고 있는 동아는 발을 동동 구르며 큰 소리로 울기만 한다. 하지만 코피가 터지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파고드는 강옥의 기세에 오히려 경재가 더 겁을 먹고 주춤 물러선다. 이때 나타나신 교장 선생님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둘의 싸움을 말리고 회초리로 둘의 종아리를 흠씬 때려 훈계한 다음 강옥을 교무실로 끌고 갔다. 남 선생님, 요놈 담임반 학생이지요? 단단히 벌을 주세요. 제 놈보다 2살이나 많은 6학년 상급생하고 붙어서 심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아, 그놈 참. 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강호가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거라. 그의 동생이 제 동생 운동화를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제 오빠 경재를 데리고 와서 저를 때리게 했어요. 네가 동생이 어디 있어? 있어요. 2학년 1반의 동아예요. 동아? 읍내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음악 가르치시는 바이올린 켜시는 선생님의 딸? 예. 학교에서 풍금을 잘 치기로 소문난 여자 담임 선생님은 강옥의 손을 들려 벌을 세워놓고 금순이로부터 동아의 운동화를 찾아와서 교무실 밖에서 훌쩍이고 있는 동아에게 신기고 데리고 들어왔다. 자, 선생님이 운동화 찾아왔으니까 동아 데리고 오늘은 일찍 집에 가거라. 가서 얼굴에 약 바르고 부모님께 말씀 잘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금순이는 집이 많이 가난해서 운동화를 만져본 적이 없대요. 동아의 빨간 새 운동화를 보니까 무척 만져보고 싶었나 봐. 잠깐만 만져보려고 했다는구나. 잘못했다고 하니까 강옥이 너도 용서를 해주도록 해라. 앞으로 또 싸우면 선생님이 크게 혼내줄 거야. 교문 밖을 나설 때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은 강옥은 고개를 툭 떨구고 돌을 툭툭 차며 동아의 손을 꼭 쥐고 말없이 성큼성큼 걸어가고 괜히 겁에 질려 흘끔흘끔 강옥의 얼굴을 보는 동아는 쫄랑쫄랑 끌려서 따라간다. 성황당 고개를 넘어서 개울가에 이르러 동아야, 너 운동화 벗어봐. 왜? 개울에서 내 운동화 빨고 가자. 금순이는 발이 더러워서 내 운동화에 묻었을 거야. 강옥은 동아 운동화를 물에 던져놓고는 자신의 운동화도 벗어 던져 넣는다. 그런데 오빠 운동화는 왜 빨아? 응, 동아 운동화가 젖으니까
내 운동화도 같이 젖어야지. 우리 운동화 깨끗이 빨아서 들고 맨발로 집에 가자. 응. 강욱은 운동화를 빨아서 햇볕에 달구어진 돌 위에 널어놓고 물가의 나무 그늘 아래로 자리를 옮겨 도시락을 꺼내어 동아와 같이 먹는다. 밥을 먹으면서 동아는 강욱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듯 연신 제잘거린다. 오빠, 얼굴 아직도 아파? 괜찮아. 도시락을 먹은 후 맑은 개울물에 한바탕 세수를 하고 집에 거의 도착해서야 마음이 풀린 강욱은 동아를 바로 세워놓고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동아야, 앞으로도 너를 괴롭히는 놈은 오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집에 가면 책가방 두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 평상 그늘에서 그림 그리면서 놀자. 응. 강욱은 집에 누가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가방을 마루에 아무렇게나 벗어놓고는 크레파스와 종이를 들고 나와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던져놓고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쓱쓱 그림을 그리면서 동아를 기다린다. 잠시 후 손에 무엇을 든 동아가 와서 오빠, 엄마가 이거 주셨어. 꼭 손 씻고 오빠하고 나누어 먹으래. 인절미구나. 동아, 너희 집 잔치하니? 응, 우리 아버지 내일 모레 서울에 있는 학교로 전근 가신대. 그래서 잔치한다고 오빠 엄마도 우리 집에 계셔. 전근이 뭐야? 그럼 너희 아버지 바이올린도 가지고 가신대? 나 그 소리 좋던데. 오빠도 좋아? 나도 좋아. 그리고 나도 서울로 데리고 가신대. 뭐? 정말? 강욱은 목에서 무엇이 치밀어 오르는지 두어 번 침을 꿀꺽 삼킨다. 그리고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그러면 너 거기서 학교에 다니겠네? 서울 학교에는 애들이 무척 많다고 하던데. 우리 그림 그리지 말고 이거 먹고 아카시아 잎 뜯어다가 내 토끼에게 주자. 너 서울 가면 토끼 밥 못 주잖아. 응. 그리고 나 서울 가면 내 토끼 오빠가 길러줘. 밥 잘 주어야 돼? 알았어. 강욱의 손을 잡고 개울 뚫기를 걷던 동아가 덤불 사이에 빨갛게 익은 한떨기에 산딸기를 발견한다. 오빠, 저기 산딸기 있다. 정말? 내가 따줄게. 기다려. 응, 오빠 조심해. 뱀 있을지도 몰라. 강욱은 키보다도 커다란 덤불을 어렵게 헤치고 들어가 손을 뻗어 산딸기를 따려다가 눈을 감싸쥐고 급하게 덤불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친다. 따가워. 도망가. 벌집이야. 오빠도 빨리 도망가. 달아나던 동아는 채 5걸음도 못 가서 벌에 쏘여 비명을 지르며 숨이 넘어갈 듯 팔짝팔짝 뛴다. 강옥은 달려가 셔츠를 벗어 동아에게 씌운 다음 나뭇가지를 꺾어서 머리 위로 휘휘 돌려 벌을 쫓으며 동아를 끌고 멀찌감치 달아난다. 어디야? 귀에 물렸구나. 울지 말고 조금만 참아. 오빠가 업고 갈게. 동아는 어깨를 들먹이며 느끼느라 뚝뚝 끊어지는 말로 강옥을 걱정한다. 근데 오빠 눈 많이 부었어. 괜찮아? 그래도 보여. 눈을 물려서 그래. 땅벌인데 1, 2, 3, 5군데 물렸네. 작년에도 2번 물렸는데 금방 나았어. 오빠 죽으면 안 돼. 벌에 물렸다고 죽어? 그만 울고 내 등에 엎여. 우리 술래놀이 하면서 가자. 강옥은 바들바들 떨면서 여전히 크크 느끼는 동아를 등에 엎는다. 자, 내 눈 가려. 알았어. 내가 오빠 눈 안 아프게 잘 가려줄게. 많이 진정된 동아는 퉁퉁 부은 강옥의 눈을 제 딴에는 정성을 다하여 손을 곰살갑게 오그려서 가려준다. 어디만큼 왔나? 종종 멀었다. 어디만큼 왔나? 개울만큼 왔다. 어디만큼 왔나? 자두나무만큼 왔다. 오빠 거기로 가면 눈에 빠져. 알았어.
누가 보아도 정겨운 오누이처럼 업고 엎혀서 제잘되며 두 길을 걸어가는 둘의 등 뒤로 해가 기울고 석양에 물들기 시작한 들판에서 뜸북이 우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온다. 바둑이 왔다. 그래, 바둑이가 마중 나왔구나. 어디만큼 왔나? 종종 멀었다. 노래 불러라. 동아야, 나 눈 아프니까 내가 대신 노래 불러줘. 뜸북이 노래 불러. 응.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강옥은 박자와 쉼표의 구분도 없고 음정의 높낮이도 없이 부르는 동아의 노래를 들으며 감긴 눈으로 걷다가 길에서 벗어나 몇 번을 논에 빠지고 넘어지면서 겨우 동아의 집에 이르렀다. 어디만큼 왔나? 대문만큼 왔다? 오빠, 이제 내려줘. 동아는 강옥의 등에서 내리자 엄마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며 또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나 벌한테 물렸어. 오빠는 5번 물렸어. 어디서 벌을 쏘였어? 쭈쭈, 그렇게도 아팠어? 눈물이 바다가 되겠네. 어머, 우리 사위는 눈이 다 감겼네. 그런데도 동아를 업고 왔구나. 강옥은 퉁퉁 부은 눈을 찔끔거리며 아주머니, 동아는 서울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런 용감한 우리 사위가 눈물을 다 흘리네.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 강옥과 동아의 얼굴을 닦아주던 동아 어머니는 둘의 하는 꼴이 우습기도 하고 대견한 듯 빙그레 웃으며 오기 어머니, 이 애들은 아무리 봐도 연분이지요? 그래서 바깥 양반들이 미리 정혼을 했겠지요. 동아가 서울로 가면 저 아이들 무척 섭섭해할 텐데.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어린 것들이 저렇게 서로를 좋아하는데 자주 만나기는 해줘야 하겠지요. 이승에서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시간과 공간을 열어가던 강옥은 서러움이 복받치는지 더 이상 전설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흐느낀다. 오빠, 우시는구나. 응, 동아, 너 어디 갔었어? 가기는요. 옆에서 오빠가 회상하시는 것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어릴 적 모습 보니 어때요? 귀엽고 예쁘죠? 응. 그런데 슬픔이 너무 크게 밀려와서 더 이상 이승에서의 전설을 더듬지 못하겠어. 제가 오빠 곁에 계속 있을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또 다른 전설을 추억해 보세요. 어둠의 기미. 둘은 인수봉 하강 루트 중에서 가장 스릴 있고 건너편 100군데의 등산객들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남서면의 오버행 하강길을 먼저 대기하는 몇 팀에 이어 멋지게 하강하고 하산길을 재촉한다. 산길을 벗어나고 한 길에 들어서자 석양에 비친 나무 그림자가 길을 가로질러 쭉쭉 걸쳐서 저물어가는 계절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동아야, 석양의 그림자도 제멋대로 길게 늘어지는데 느긋하게 우리식 화두문답이나 하면서 내려가는 것 어때? 좋아요. 오늘은 바뀐 계절을 실감하는 날이네요. 오빠 신선님께서 먼저 물음을 던지시지요. 알았네. 과거란? 문이지요. 어찌하여? 문 열고 나서면 열린 문이 과거요. 문 닫고 들어서면 닫힌 문이 과거니까요. 평화란? 종소리지요. 지금 산사에서 울리는 저 종소리, 그리고 가슴 속에서 마주 울리는 마음의 종소리지요. 제가 물을게요. 사랑이란? 동하. 행복이란? 동하. 뭐예요? 장난치시고 그래요. 장난 아니야. 나에게는 동하를 빼고 사랑과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쓸모가 없어. 동하는 이 오빠를 빼놓고 사랑과 행복을 얘기할 수 있나? 듣고 보니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제한적 풀이지만 가장 적절한 화두풀이네요. 그런데 오빠, 우리 조금 감추면서 표현하면 안 될까요?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귀신이 셈이 나서 우리 사이를 시기하면 어쩌죠? 그까짓 귀신 무서워서 사랑도 마음껏 못하냐? 남들이야 우리가 부러우면 자기들도 따라하면 될 것이고.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화두예요. 길이란? 류, 발자국이 남고 추억이 머물러 있지. 틀렸어요. 길은 언제나 함께 가니까 동화예요. 하하하, 그렇군. 그러면 인연이란? 약속이지요. 글로 쓰지 않고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맺어지는 약속이 인연이지요. 오빠, 내일은 저하고 같이 병원에 좀 가요. 아까 현기증 난다고 하실 때 안색이 창백하고 눈에 총기가 사라졌었어요. 그런 일로 병원을 가?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나중에 증상이 또 나타난다면 그때 다녀오지. 날이 지날수록 증상의 빈도와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강옥은 병원에 들러 뜻밖의 여러 절차에 걸친 검진을 받고 며칠 뒤 병원을 다시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검진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선생님, 그렇게 심각합니까? 예, 뇌에 악성 종양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완치는 어렵나요? 글쎄요, 수술을 하고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종양이 조금 더 커지면 갑자기 졸도를 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갈림길. 둘은 모모산에서는 비교적 쉬운 암벽 루트를 선택하여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에 마지막 50m 정도의 오버행 하강까지 마쳤다. 바위가 차가우니까 손끝이 곱아서 암벽 타기가 쉽지 않지? 오버행 하강할 때는 바람이 너무 세서 많이 날리더라. 저는 하강을 하면 왜 어지럽죠? 나도 그래. 날도 추운데다 갑자기 고도가 낮아져서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빠, 시간이 늦어 많이 시장하시죠? 저기 우리 자리에 가서 밥 먹고 가요. 둘은 10여 미터 정도의 난이도가 낮은 암벽을 올라 지난번 산행 때 점심을 먹은 햇볕이 잘 들고 바람막이 벽이 아늑한 곳으로 올라가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쳐놓고 양지 햇살처럼 살가운 행복을 자아내며 음식을 서로의 입에 넣어준다. 오빠, 뜨거운 물 좀 드세요. 그리고 이 도넛 잡수세요. 같이 먹자. 네, 단감도 드시고. 둘이 식사를 마칠 즈음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깍 외마디 울음을 울고 가까운 상수리나무 끝에 앉아 둘을 내려다보다가 강옥이 빵 조각을 던져주자 날아내려 물고 사라진다.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외침이 들려온다. 오빠, 누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요? 빨리 가보자. 둘이 서둘러 도착한 곳에는 전문 장비도 없이 암벽에 올라온 사람이 가파른 절벽에 위험한 상황으로 매달려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조난자잖아. 오빠, 빨리 손 좀 써보세요. 이거 상황이 좋지 않은데? 테라스가 좁아 마음대로 몸을 숙일 수가 없어서 손이 닿아도 끌어올릴 수가 없어. 어디에 로프를 걸고 내려가야 하는데 마땅한 확보물도 없고. 동아야, 여기서 저 사람 안심시키고 있어. 내가 저 바위 뒤쪽 피톤에다 로프를 걸고 올 테니까 너도 조심해. 강옥은 서둘러 피톤에 로프를 걸고 절벽에 좁은 루트를 타고 빠르게 이동한다. 오빠, 빨리요. 이 사람 떨어질 것 같아요. 다 됐어. 가고 있는 중이야. 조금만 견디라고 해. 오빠! 동아야, 정신 차려. 눈 감으면 안 돼. 강옥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동아의 헬멧을 벗기며 울부짖는다. 겨우 의식이 돌아온 동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늘게 눈을 뜨고 강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주르르 흘린다. 오빠, 너무 아파요. 저 죽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오빠가 옆에 있잖아. 상처가 심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구조 헬기가 곧 올 거야. 동아는 이 불행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자각하고는 서럽게 큰 소리로 울다가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듯 울음을 그친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한다. 저 사람 힘이 빠져서 떨어지기에 손을 잡으려다가 같이 떨어졌는데 저 사람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이 보살피고 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 오빠, 제 다리 좀 봐주세요. 강옥은 도아의 무릎 위를 꼬집어 감각을 확인한다. 여기 감각 있어? 모르겠어요. 강옥은 동아의 접힌 왼쪽 다리를 펴서 배낭으로 받쳐놓고 다시 오른발을 펴다가 심하게 골절되어 있는 발목을 보고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린다. 오빠, 저 좀 일으켜서 오빠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게 안아주세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어서요. 강옥은 조심스럽게 양팔로 동아를 받쳐 안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동아 얼굴에 가까이 대고 흐느낀다. 자, 이제 내 얼굴을 봐. 내 손을 꼭 잡고 고통을 참아봐. 오빠, 울지 마세요. 오늘은 노을이 참 붉어요. 오빠, 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손도 잡아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빠를 불쌍하게 만들지 않으려거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놓지 마. 우리의 소망을 꼭 이루어야지. 가슴이 숨을 못 쉬겠어요, 오빠. 저 아무래도 죄송해요. 절망과 아쉬움이 절절한 동아의 눈동자는 강옥의 얼굴에 고정되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망울 속에 담겨진 강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려는 듯 스르르 눈을 감는다. 표정도 소리도 없이 등골처럼 굳어져서 식어가는 동아를 안고 붉게 타는 하늘을 바라보는 강옥의 두 눈에서 핏빛 노을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